김명택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주택 특례편 사례 9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라 하면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으로 모아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건데요. 따라서 반드시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이 주택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간주해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 이후에 취득한 주택, 또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이 아니죠. 따라서 이 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 또 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이 경우에는 모두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이 아니죠. 보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B와 C주택에 대해서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례가 불가하죠. 따라서 반드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은 상속 개시 당시에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 그럴 경우에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1세대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간주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상속주택 특례 내용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상속주택 특례 규정이 개정되기 전인 2013년 2월 14일 이전에 취득한 일반주택이라고 하면 그 주택이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경우는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각각 하나씩 있는 경우에는 2주택자이지만 종전 규정에 따라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2월 14일 이전 취득한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과 상속주택 이렇게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보아서 비과세 규정하는데 그거는 2013년 2월 15일 개정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받는다는 예시 규정이 부칙이 규정이 되어 있죠. 반면에 공동상속주택의 경우 우리가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누구의 소유를 본다고 했습니까? 최대 지분자의 소유를 본다고 했죠. 최대 지분자의 소유를 보는데요. 이 최대 지분자 외의 자들은 다 소수 지분자죠. 소수 지분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3항에 공동상속주택 특례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 소수 지분자의 경우에는 상속 당시에 받은 주택 외에 이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다. 근데 소수 지분자다. 이럴 경우에 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이 공동상속주택은 일반주택을 비과세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속받은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고 소수지분자다. 소수지분자일 경우에는 상속 개시 전에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뿐만 아니라 상속 개시 후에 취득한 B주택, 이 주택에 대해서도 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공동상속주택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따라서 B주택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B를 비과세를 받고 다시 C를 취득한 경우에 C를 취득해서 양도할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C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에서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좀 기억하시고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갑의 경우에 지금 A주택을 2021년 7월에 계약을 하고 이후 21년 9월에 B주택을 상속받았죠. 이날이 상속 개시일입니다. 상속 개시일 현재는 지금 B주택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상속받은 주택. 그리고 그 이후에 중도금을 치르고 21년 11월에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이날이 대금 청산일인 이날이 21년 11월이 취득일이죠. 취득일이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에 하면 상속주택 개시일 현재 B주택만 있죠. B주택만 있기 때문에 이후에 취득한 A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한 주택이 아니다. 보유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주택 특례에서 A주택은 비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서 이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이 공동상속주택이라고 했죠. 이 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고 소수지분이다. 소수지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의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일반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따라서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공동상속주택이 소수지분이기 때문에 이 일반주택을 비과세 판단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일반주택인 A주택만을 가지고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인 2년 이상 보유만 하시면 비과세가 되죠. 따라서 23년 11월 이후에 양도를 하시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A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이 보유기간 2년 외에 그 보유기간 중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셔야만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공동상속주택 특례의 경우에는 최대 지분자의 소유로 보지만 소수 지분자의 경우에는 그 공동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소수 지분자의 경우에 상속주택 외에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 개시 당시에 보유하지 않았던 일반주택은 비과세 요건을 갖춰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 점이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하고는 좀 다른 점이죠. 이 부분은 공동상속주택 특례에 해당이 되고요. 최대 지분자의 경우는 물론 상속주택 특례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주택 특례의 경우는 일반주택을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을 이렇게 양도했을 때는 이게 비과세 받죠. 비과세가 가능하고 이후에 다시 이거 처분하고 비과세를 받고 이후에 다시 새로이 취득한 경우, 이 경우 다시 보유하고 양도를 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이 주택은 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상속 개시 후에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되질 않죠. 즉 상속주택 특례는 반복 적용이 불가능하죠. 반복 적용이 안 되는 데 반해서 상속주택이 공동상속주택이고 소수지분자라고 하면 이렇듯 반복적으로 취득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 점이 상속주택 특례와 공동상속주택 특례의 소수지분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례에서는 잔금일이 취득일인 거죠. 대금청산일 21년 11월이 대금청산이죠.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입니다. 대금청산일이 취득일이 되고 이 대금청산일보다 앞서서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는 빠른 날이죠. 대금청산일과 등기일 중에서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A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또는 조정대상 지역에서 취득한 경우는 그 보유기간 중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요. 그때 2년 이상일 때 우리가 민법에서 기간계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세법에서도 이러한 민법에 관한 기간계산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요. 이 보유기간에 한해서는 소득세법에 명문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 이상 보유할 때는 취득일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상의 대원칙인 기간계산 대원칙인 초일불산입을 따르지 않고 소득세법상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초일산입규정이다. 초일산입규정에 따라서 기간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속주택 특례 사례 9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